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베스트셀러 탑1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많은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던 추리소설, 바로 야쿠마루 가쿠님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란 책입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장거리 비행에서 쓴 소설이죠. 아가와 와이프는 먼저 한국으로 가 있는 터라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조용한 미행이 예상되었었는데요. 예상보다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재미있는 소설, 여기에다가 지난해 목표였던 2000년 이후 베스트셀러 독파 계획까지 진행할 수 있는 책, 바로 오늘 소개할 야쿠마로 가쿠님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책은 2018년 베스트셀러 8위, 그리고 2019년 베스트셀러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탑10에 이름을 올린 그 이유,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책의 주된 스토리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에서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 남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무카이 사토시. 아니, 처음 그 당시에는 다카토 후미야는 조폭들에게 쫓기며 몸을 숨기던 그 시기, 우연히 어느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인범 2명이 15년 후에 출소할 테니 그때가 되면 그들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거액의 금액과 함께 말이죠. 누군가를 죽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당장 새로운 삶과 그를 위한 계기가 필요했던 무카이는 그 약속을 수락합니다.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을 꼭 지키려는 마음, 애초에 없이 말이죠. 그렇게 그녀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롭게 평범한 삶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무카이 사토시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오치아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무카이 사토시는 히트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깨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수신이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그녀, 사카모토 노부코입니다. 정확히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실제로 범인들이 출소하면서 과거 15년 전 바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되는 무카이인데요. 그리고 곤경에 처하게 되죠. 이후 무카이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이후에는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협박범과 추격전을 벌이며 소설의 마지막에는 협박범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과연 그 협박범은 사카모토 노부코였을까요? 너무 많은 스토리를 알려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소설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꽤나 장황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서술했지만 스포일러를 빼고,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 하는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빼놓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후에도 잘 조절해가며 뺄 내용은 빼고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협박범과 노부코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고 주인공 무카이라는 인물에 대한 반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추리극과 마지막 반전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한번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까? 혹은 행복해지면 안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저질렀던 무카이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기 전 무카이로 살기 이전의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죄, 그 죄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무카이의 행복을, 지금의 그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야만 하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죄는 죄로서 응당 죄를 저지른 이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만큼 변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면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죄를 지은 그만큼만 벌을 받고, 벌을 받은 이후에는 그를 이해해주고,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야쿠마로 가쿠님도 진정한 응징과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로서의 긴장감과 반전을 잃지 않으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작가님의 필력이 우선은 놀라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장르도 소설, 그 중에서도 추리소설, 미스터리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추리소설 혹은 미스터리 소설로서의 극의 완성도를 본다면 사실 다른 추리소설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라고 하는 히가시노 게이곤님이나 평이 갈릴 수는 있지만 지난해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떠오르는 일본의 추리작가 유키 하루오님의 소설과 비교했을 때 소설의 끝에 오는 그 반전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이 소설을 폄하하는 독자님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그러한 이유로 폄하하진 않습니다. 많은 이들처럼 별 1개를 주고 싶은 소설도 아닙니다. 정확히 별을 몇 개 주겠다, 이렇게 평점을 매기진 않겠지만 단순히 추리소설로서 주는 매력을 넘어서 죄와 용서에 대한 한 개인의 스토리, 그 개인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그 단편을 맞춰가는 그 이야기는 결코 개연성이 없지 않았고 흐름을 방해하는 오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거스르며 조각을 맞춰 나가야 하기에 조금은 연결고리가 헐거운 느낌을 내면 말이죠. 때문에 완전히 극찬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생각하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점 1개짜리 망작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무카이라는 인물의 이야기, 현재의 무카이와 15년 전 무카이라는 인물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그 사이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반전, 그리고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추리소설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전하고 있는 추리소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석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석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